네가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리라고 쓰레기장에 니만 쌀랑 나가지 말고. 아 정치 처음 하는 새끼가 왜 이렇게 좀 더티한 것만 쳐배워가지고 이질하지. 내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 새끼는 정말. 천하의 역정놈 한동훈,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갤 주인장을 맡고 계신 이제 그 박강배님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네. 총선 패배의 원인은 오롯이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의 패배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당 프리미엄을 버리고 리스크를 확대시켰습니다. 김경일은 1월 말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김경일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은 마치 사과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영부인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느낌을 들게 했죠. 이것은 도저히 비대위원회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었죠. 하지만 막말을 하는 사람은 사퇴시키겠다는 한동훈의 말과는 다르게 김경일을 사퇴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원팀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대통령실 사퇴 요구 이후 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드러내며 당은 당이 일하는 것이고 정은 정이 일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며 당과 정부를 분리하며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거 막바지 기간인 4월 초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4개월 전만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 정부의 주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또한 민주당의 저질 대파 선동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들렀을 때 875원에 판매되고 있는 대파를 보고 다른 데는 그렇게 싸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875원의 가격을 가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주 더러운 선동을 하고 다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으며 이수정 후보는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지칭한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이재명의 삼겹살 집에나 집착하는 등 아주 멍청하게 대응해서 결국 민주당의 전략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통령실을 공격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종섭과 황상무가 누구냐고 물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정은 정이고 당은 당이라고 했으면서 비대위에 문제 있는 자기 사람은 감싸주면서 대통령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유권자에게 좋게 보였을까요? 저는 이 모습은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통령과의 파워게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잡기 위해서 정권심판론을 선택한 여당을 누가 찍어줍니까? 정권심판을 원하는 유권자라면 야당을 찍고 말지. 정말 IQ가 175인 사람이 맞을까요? 두 번째 문제, 한동훈은 집토끼를 버렸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집토끼를 버리고 중도층을 공략하는 선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선룰입니다. 경선을 일반 유권자 80%, 당원 20%를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보다는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고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드루킹을 잡고 이정근 게이트를 밝혀낸 원영섭을 컷오프했지만 한동훈의 비대위원회에 있던 김혜지와 한지아는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혜지는 연속 2번의 비례대표 출마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친윤으로 분류되는 주교안 전 위원장을 후 순번으로 미루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국민의당 출신의 조배숙을 당선권 순번을 주었죠. 이러한 공천으로 당내의 친윤 지지자와 친박 지지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해찬, 도태우 공천 취소였습니다. 장해찬의 경우에는 20대 때 작성한 SNS를 이유로 공천을 취소했는데 국민의힘의 대표 공격수로 활동하면서 보수 지지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한동훈을 비호해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던 대표적인 TK 친박 후보인데 정당하게 결선에서 승리해서 본선에 진출했음에도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죽으면 그만하는가? 라고 말한 것을 막말이라고 핑계 삼아서 공천 취소시켜버립니다. 보수 지지자인 제가 들었을 땐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죠. 두 후보는 각각 친윤, 친박으로 대표되는 후보였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를 끝까지 올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좌파들은 비례대표에 넣어주고 우파들은 공천 취소를 받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다른 군소정당에 투표하겠다며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동훈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치렀습니다. 국민의힘의 유튜브 영상 목록을 보더라도 후보의 얼굴보다는 한동훈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셀카 찍기, 후보 밀쳐내기, 후보 민망하게 만들기. 권위적인 것으로 유명한 김무성도 선거기간 동안에는 후보들을 업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동훈은 본인이 가마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한동훈은 여당 프리미엄을 버리고 집토끼를 버리고 후보보단 자신을 띄우는 선거 전략을 사용했으면서 선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한 한동훈, 그리고 비대위 사태 이후에도 선거 패배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는 김경일.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다시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위해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박광배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분이 되게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영상 만드는 거가 네. 예,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내용도 되게 좀 좋아갖고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20점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렇게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이제 역적질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에. 진짜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새끼는 밟아 죽여야 됩니다. 더 크기 전에.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을 이제 지지하는 갤러리가 두 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갤러리가 있고 비대위 갤러리가 있어요. 네. 국민의힘 갤러리는 한동훈을 찬양하고 한동훈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갤러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는 비대위를 까는 갤러리로 지금 돼 있고요.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비호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로 비대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갤러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따위는 관심도 없고 국민의힘이 잘 되든 말든 한동훈만 찬양하는 그런 갤러리라는 갤심이 어떻게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갤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그 박강배 씨라고 이제 매니저 분이 계신데 나이 젊으신 분 같은데 되게 좀 훌륭하신 분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 들어가면은 한동훈 정당대회 나오라고 하는 거 궁금하다 진짜. 한동훈만 보고 당한 가입했다. 한 대표님 이 짤 마음 아프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대권 후보 한동훈님. 이 와중에 킹동훈 여권 지지층 지지율 압도적 1위.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한 대표님 이게 눈에 띄네요. 이미 대표님이 되신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들어가 보면은 덮개가 자꾸 약한 척 언플하는 이유, 심준마 페북에 뭐 나오고 통수 최대 업적 가발 쓰고 탈진해서 108석. 팩트는 융카가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 틀투브 보지 말라고 지랄을 떨더니 난 융카 절대 욕 못하겠는 게 빅게 룬팅하는 한동훈은 봐라. 덮개가 멘붕된 가장 큰 이유. 여기 나오는 덮개가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 그 비대위에서 100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3번 대통령을 사실은 배반한 거예요. 역적질을 무려 3번이나 한 겁니다. 뭐 이런 천하의 개쌍놈이 있습니까? 이런 개쌍놈은 진짜 우리 정치계에서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지근지근 밟아갖고 축출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박강배 님이 이제 패인 분석을 총 3가지로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당 프리미엄을 버리고 리스크를 확대했다. 두 번째로 한동훈은 집토끼를 버렸다. 세 번째로 총선이 아니라 자신의 대선을 치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라는 게 뭔가요? 전통적인 그 지지 세력, 보수색이 강한 국민의힘 이제 뭐 책임 당원 뭐 이렇게 가입해갖고 그 열심히 이제 정당 활동하고 많은 표를 이제 땡겨오는 그런 역할을 한 핵심 지지층을 이제 다 내팽개쳤다는 거고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얻는 이거보다는 자기 세력화를 더 이렇게 추구한. 국민의힘에 자기네 그 인사들을 심어갖고 국민의힘 당을 한동훈 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총선 과정을 보면은 조선, 동아, 미디어를 등에 업은 이 카르텔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하려고 하니까 그 카르텔 혁파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카르텔 혁파에는 윤석열을 내치고 한동훈으로 여당을 먹으려는 역적 모의였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쨌든 국민의힘의 선거를 도맡는 위원장을 맡았으니 민심을 내가 판단해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하니 친윤보다는 다른 쪽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이면 그 정도 권한은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요. 엣지 사심 때문에 선거를 망친 겁니다. 한동훈의 대권욕 때문에 선거를 망친 거고요. 카르텔들은 이제 강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이제 언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라고 하면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을 윤석열 대통령이 혁파하려고 하니 그러면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이제 조선이나 동아 쪽에 가서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러면 조선동아가 한동훈을 대신 띄워주고 너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국민의힘도 네가 먹혀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한 그런 식으로 전개됐다. 근데 한동훈을 그 자리에 쓴 거는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최종 결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 새끼가 대통령 말씀을 안 듣고 배신 때린 거죠. 배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쿠데타라고 이 새끼가 쿠데타한 거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집권 여당 유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송파을의 이제 배현진 후보인데 국회 입법 독재 가로막혀서 이제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도 안 시켜주고 꽉 잡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이게 집권 여당 유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했다고요. 선거 기간 내내 한동훈이. 저기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싸워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실망을 조금 하셔서 그렇겠지만 그거는 내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조국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표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표를 안 준단 말입니다. 일단 걔네들이 쳐놓은 프레임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거기서 사고하고 거기서 움직이니까 이게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배현진처럼 했었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거니까 그 같은 프레임으로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조국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 특히 힘을 못 받았는데 조국 수사한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 수사한 게 수사 그 본류는 사실은 처음에는 사모펀드 카르텔이었어요. 네. 조국이 했던 그 사모펀드가 권력형 범죄다라고 사실 시작한 수사인데 해보니까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유죄를 하나도 못 받았고요. 한동훈이 수사 잘못한 거고요, 처음에. 지레 짐작했는데 그 짐작이 틀린 거고요. 그 짐작을 틀리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경률이에요. 김경률이하고 진중권 이런 애들이라고요. 실제로는 유죄 판결 받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입시 비리 때문에 유죄를 받았는데 그 입시 비리는 한동훈도 똑같은 건 있어요. 저기 딸내미 건 관련해갖고. 그거 지금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이 조국한테는 떳떳할 게 없어요. 이재명하고는 이제 그 한동훈이 이재명한테 나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조국이 한동훈한테 토론하자고 했을 때는 입 싹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하는 그런 거를 바랄 거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다고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먼저 이제 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또알이 내리고 있는 각종 이권 특권 카르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관계가 나라의 이익보다는 사익,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은 우리 이 당파가 이제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집권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당선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언론이나 이런 쪽에 일단 지원이 필요할 거고 정치 자금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 정치하면 누가 대줍니까? 카르텔이 대주죠. 그러니까 카르텔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유인들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있다고요.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나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임기 중에 내가 인기를 유지하고 내하고 좀 관련돼 있었던 이런 사람들, 내가 대통령 되는데 도움 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좀 챙겨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제 좋은 대통령은 역사에 내가 어떻게 남을까? 이게 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썩어 있는 이 카르텔들을 다 깨부수려고 하니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쿠데타를 해서 총선에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150석 과반 의석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쫓아낼 국리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한테 우리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좀 절실히 모아줄 필요가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한동훈의 첫 번째 역적질이 1월 22일입니다. 뒤통수 맞았다더라 윤 대통령 심경 토로에서 오늘 오전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사항에 대한 신경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윤 대통령이 공천할 때 네가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하라고 얘기했는데 김경률을 마포갑에 지 맘대로 사천한 거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한동훈이가 대가리 굴려갖고 김경률한테 그 방송 나가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해라.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했다고 그걸로 문제 삼은 걸로 이제 그 한동훈이가 언론풀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라니까. 얍삽한 새끼라니까 그 새끼가. 이거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죠? 아 소송 안 들을 겁니다. 이건 100% 사실이니까요.
기사에 다 나온 얘기고 다양한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비밀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전했던 당부도 밝혔는데 이 역시 한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표현을 해서 됩니다.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인이니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고 비대위를 가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비대위 가갖고는 대통령이 부탁한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지 맘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역적놈 새끼가 다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수가 보이기 때문에 홍카콜라님도 그래서 셀카를 자꾸 비난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홍준표 대구 시장께서 그래서 이제 선거 나와서 계속 저격하는 겁니다. 홍카콜라만 저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그 심평 변호사나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 똑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한동훈이가 결국 이제 조선 동아 미디어 양대 미디어의 이제 황태자급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우파 쪽에 있는 유튜버들, 대표적으로 이제 개벤저스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동훈하고 짬짬이 먹고 계속해서 이제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건데 뭐 돌아가는 상황은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의 끈끈했던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라고 토로한 것입니다. 1월 26일 날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한때 정치적 멘토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분이시고요. 네. 윤한 갈등 궁정 쿠데타 윤 지지층 한에 옮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갈등에 대해서 일종의 궁정 쿠데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한 위원장 측으로 대부분 옮겨간 것이 거의 명백한 것 같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만들어진 각종 이제 조직들, 그 조직들을 한동훈이 다 갖고 갔어요. 직구로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미친 새끼죠, 이게 한동훈이. 아니, 뺏어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조직들 넘어가서 그 넘어간 조직들이 지금 국민힘 비대위에서 한동훈 만세 찬양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 협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여성 조직원들이 거의 한 위원장 쪽으로 옮겨갔다. 옮겨가서 아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국민의힘 계열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창양하고 한동훈한테 거리를 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 까는 그런 스탠스로 막 바뀐단 말이죠. 이게. 테라포밍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서는 되게 흔한 케이스예요. 신 변호사가 여전히 한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말에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 과연 한 위원장이 강성 지지층을 벗어나서 중도층의 지지를 충분히 흡입했느냐는 것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 신 변호사는 이번 갈등 사태를 유승민 이펙트에 빗대어갖고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항해서 자기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려 했는데 한 위원장 이상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 위원이 자신의 정치적 장래에 단명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걷는 길은 유승민이 걸었던 길을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유승민이 이제 한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반한나라당 친민주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세에서.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했던 저희 와이프가 유승민 팬이 됐거든요. 지금 한동훈이 걸었던 길이 사실은 이 유승민이 걸었던 그 길을 간 겁니다. 집단에는 이제 이 좌파 쪽에 김경률이나 뭐 진중권이나 이런 애들 막 이렇게 포섭해갖고 좌파 쪽의 지지를 내가 끌어와갖고 대통령하고 각세우고 끌어오면은 내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되겠지 이런 유승민 놀이를 하다가 선거에 총선에서도 이기고 이기면은 내가 이제 덕이 있으니 그렇죠. 그걸로 이제 대권까지도 혹시 뭐 이렇게 이 뽕이 차올라가지고 미친 새끼가 지 주제도 분수도 모르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죠. 검찰들은 사실 정치인들을 되게 하찮게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교도소 담벼락 위를 이제 걸어 다닌다는 이제 말이 있듯이 이게 정치를 하면은 당연히 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100% 합법적일 수가 없어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해서 이제 각종 부패나 뇌물이나 스캔들 이런 게 항상 연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검찰이 힘이 세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저 국회의원 저 새끼 내가 조금만 파보면 언제든지 깜빵에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물들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그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벼락 대통령 되는 걸 봤으니까
내가 못할 거 없다. 라고 마침 이제 좀 생각할 만한데, 그걸 옆에서 이제 조선이나 동아 같은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폰서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우샤우샤 해주니까 얘가 정신에 가닥한 거죠.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1월 20일 날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 사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마음을 걷었어요. 접었어요. 비서실장 쪽에서 비대위원장 그만두라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이가 난 비대위원장 못 그만두겠다 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얘하고는 이제 절연이다. 네. 판단을 그때 네. 했고, 그래서 이제 22일 날 국민과의 대화가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 그 전날 워낙 술을 많이 드시고 저 20년 각 데리고 있었던 그 후배가 갑자기 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등 뒤에 칼을 꽂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그랬겠습니까? 포금을 하고 예정돼 있던 거 이제 못 가고 취소되고 그 다음에 22일 날 가서 그래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 총선은 한동훈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 네가 그래도 한번 잘 해봐라 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만나서 서천시장에서 그 눈 내리는 데 가서 힘을 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배신했는데도 힘을 실어줬다고요. 한동훈은 명백하게 대통령한테 쿠데타를 한 거기 때문에 쿠데타한 새끼는 목을 쳐야 돼요. 역적 새끼는 몰아내야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 쪽으로 구심점이 생겨서 굴러가지. 배신한 새끼를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한동훈파, 윤석열파 해갖고 당연히 분열되고 4분 5열되고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당연히 쫓아내든지 쫓아내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선은 넘은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홍준표 그 시장이 그 페이스북으로 온갖 그 쌍욕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이제 한동훈을 막 이제 공격했는데 그 홍 시장하고 둘이서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4시간씩이나. 홍 시장이 그렇게 페북해갖고 저격하고 할 때 박수 쳤을 겁니다. 막 심적으로. 홍 시장이 안 쓰면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처단해 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만나갖고 저녁 밥 4시간 먹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너는 국민의힘의 임시관리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넌 임시 바지사장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가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맡았으면 6월에는 그만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니 너는 총선을 치르러 간 임시관리인이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기존에 있는 당 중진들과 잘 상의를 하고 어차피 공천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민주당과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시스템 공천하고 외부에 모르는 사람을 섣불리 들어와서 지금 당의 시스템을 흔드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고요. 시스템 공천 안 하고 사천했고 외부에 모르는 사람 김경률이 하문경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갖고 걔들이 선거 기간 내내 한동훈의 입을 대신해가지고 김경률이는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하문경이는 대통령 출당하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4분 5일이 나죠. 총선에서 단일 대우가 결성이 안 되고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아까 그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들 같은 경우면은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10표 100표씩 갖고 올 수 있는 보수의 전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이 안 나갖고 투표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진 거예요 이게. 김경률이 자르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용산 비서실에서 김경률 잘라라 한동훈한테 얘기했는데 끝까지 개겼잖아요. 끝까지 개겼고 끝까지 나가서 나갈 때도 그 새끼는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두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판 쳤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률이가. 내심 당 중진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무총장 지내고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당 총선을 준비해온 흔히 말해 판을 짜고 있던 이철규 의원과 잘 상의해라 이런 뜻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하고도 말 안 맞췄잖아요. 이철규 의원은 당연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제 있기 때문에 공천할 때 이철규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철규 제끼고 지 맘대로 비례대표 공천해갖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마이크를 다양하게 써야 된다든지 뭐 해서 뭐 당 중진들한테 역할을 이렇게 권한을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많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나누고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 포커스 지가 중심에서 지 혼자 단독으로 총선을 치른 거잖아요. 대통령 말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이 새끼는 처음부터.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는 다시 내각에 들어와서 국정 경험 쌓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한동훈 위원장을 아껴서 했던 말 같습니다. 했는데 총선 이후에 내가 들어가겠는데 이 새끼 안 들어오고 정치 계속하겠다라고 이 선거 기간 중에 약속 지 맘대로 해놓고 지금 약속 지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평 변호사도 그렇고 당 중진들도 그렇고 다 하는 얘기가 총선을 네가 이렇게 참패했으니까 좀 이제 어디 가서 좀 유학이라도 좀 갔다 와라. 당분간은 좀 잠잠하게 지내라 하는데 이 새끼가 또 이게 잠잠히 안 지내고 밑에 또 조직들 시켜갖고 이 국회에 한동훈 응원하는 화환을 막 갖다 놓고 돌아오세요 한동훈 막 이렇게 해놓고 분위기 조성해갖고 아 나는 좀 쉬려고 했는데 당이 위기에 빠져갖고 그 위기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판했습니다. 이런 좀 그림 만들려고 이런 추잡한 짓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따구로 새끼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아유 진짜 씨. 아 정치 처음 하는 새끼가 왜 이렇게 좀 더티한 것만 쳐배워가지고 이질하지네.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 새끼는 정말. 두 번째는 비례대표 공천 관련입니다. 친윤 이철규 아까 이철규하고 상의해서 당일 하라고 얘기했었다 했잖아요. 친윤 인사시네요. 예예예. 네. 이철규가 이제 지금 찐윤 해갖고 뭐 찐윤 4인방 해서 이제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그다음에 윤한홍 이철규 이렇게 4명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게 이철규다고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뜻을 대신해서 이번에 이제 뭐 총선할 때 같이 한동훈하고 합을 합쳐갖고 해라. 한동훈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이철규도 제꼈다고요.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3월 20일 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이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비례대표 공천이 비례대표 꽂아놓으면 다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알짜 자리인데 이거를 사천했다고 이 한동훈 이 새끼가 당초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후 국민의 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 맘대로 했다고요. 당연히 여기 이철규 의원은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자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이니까 이철규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지 맘대로 처했다고. 그래서 이철규가 그 얘기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경률이 이 새끼는 진짜 뭐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없는 새끼인데 갑자기 선거기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가 온갖 엄청난 권한을 사실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가 얘기하기 좀 힘든 거 있으면 김경률을 시켜갖고 다 얘기한 거거든요. 이철규가 내 사람이 비례 명단에 없다고 지라지라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쌍놈의 새끼죠 이게. 김경률이가 번역하자면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를 요약할 수 있다. 이따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누가 다 정했습니까? 이재명 다 정했잖아요. 원래 비례대표는 대통령 마음이에요. 대통령이 꽂으라는 놈은 다 꽂아야 된다고. 한 놈을 안 꽂았다고 이 한동훈이 개새끼가. 주기환이라고 이 사람 꼭 꽂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꽂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또 사또 반영 안 하고 한동훈 지인맥으로 다 갖다 꽂았어요. 이거를. 이런 쌍놈의 새끼가 어딨냐고 이게. 백재건 관련, 백재건 씨라고 이분이 이제 이 관상 되게 잘 보시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3월 20일 날 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 잘못돼갖고 당락이 역전된다. 아, 또 칼럼 쓰셨네요. 예. 네. 이분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정말요? 예, 정말요. 네. 예. 22대 국회 선거, 의원 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사실 정책보다 인물이 우선이다. 그렇기에 특정 정당이 판세가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승리로 기결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공천했냐에 따라서 각 지역의 판세가 바뀌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았더라도 잘못된 공천은 총선 결과를 반대로 뒤집어 버린다. 사심이 가득한 인간의 개입은 즉 인사사고다. 선거에서 인사는 곧 공천이다. 이길 수 없는 사람, 납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행위는 심판을 받는다.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에 매우 유리했던 판세가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목도 없고 사심 가득한 일부 인사들이 개입해서 이번 총선을 망치고 있다. 비대위원 중 핵심 인사는 권한을 남용하고 사심을 채운다는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공천 잘못해서 망한 선거예요, 이게. 비례대표가 보면 되게 이제 국민의힘 칼라에 안 맞는 애들을 왕창 공천해놨어요. 한동훈 효과는 누릴 만큼 누린 상태다. 선거 기간 동안 한동훈의 영향력과 효과는 예전처럼 크게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순간순간 발현되는 순발력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힘들다. 연예인이라면 그 순발력으로 돈도 벌고 잠깐이라도 인기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멀리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큰 판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과 인식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이 한동훈이 인식 쪽에 이제 있는 검찰이에요. 사실 쪽에 있는 검찰이 아니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홀리고 하는 이런 이제 개인기 이런 걸로 이제 처음에 선거에 들어가서 초반에는 자기 이제 반짝 인기로 이렇게 잘 이끌어갔지만 어느 선까지 가니까 내부에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한.
한동훈이 이제 사천이 선거를 망쳤다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언을 누가 하셨냐면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쓰신 이분이 페북에 무슨 글을 남겼냐 하면은 여론이 좋아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기에 이번에 조선 출신들을 너무 많이 썼다. T조 앵커 2명을 강남에, 조선일보 기자 1명을 비례로, 여의도 연구원장도 조선일보 기자를 넣었다. 동아 쪽에서 불만이 터지자 장해찬 내리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을 수용해 넣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망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동훈의 역적지를 자기 페북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사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 갖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밀고 지지해주고 하는 TV조선 동아 쪽에서 불만을 가지니까 동아 쪽 인사해갖고 4명을 아무나 갖다 꽂아도 되는 자리에다 갖다 꽂았다는 거잖아요. 강남에 이제 신동욱 앵커라고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신장식 얘기하면서 이제 신장식이 막 방송 진행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비례대표 가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신장식이 방송에서 아니 TV조선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강남 쪽으로 공천 받아서 간 사람을 방송에서 막 깠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그 신동욱이라고 TV조선 앵커 출신인데 원래 그 자리에 처음 신청했던 게 김혜령이었다고요. 김혜령 대변인. 아까 김혜령 대변인을 줘야죠. 당연히 강남은. 전 정권의 박해를 받았다는 이제 뭐랄까 정통성이 있고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당의 대변인을 만나서 맡아갖고 열심히 활동을 했고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좋은 자리 줘갖고 그 사람이 당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줬다고 지 인물이 아니라고 한동훈이가 자기 인물이 아니라고 김혜령을 안 주고 그 자리에 신동욱을 꽂았다고요. TV조선이 자기 우샤우샤 해주니까 이따구로 하니까 이게 선거 이기냐고 완전 사천이었다니까요. 세 번째 역적질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일 좀 분노할 만한 건데 TV조선에 강적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홍보하는 이제 광고하는 이제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내용을 다룰 겁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기사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분이 김 실장입니다. 여당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후보들을 모아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성명을 내자는 것을 모색했다. 라는 거를 찍은 거예요, 녹화에. 그래서 실제로 생방할 때 이게 방송에 나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큰일 난 거잖아요. 국민의힘당에서 그런 적 없었다고 이제 반박하고 해서 그 부분이 드러나 있는데 13일 9시 10분에 TV조선 센토크쇼 강적도에서 실제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4월 1일 날 대통령이 그 의료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한 그날 그 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 애들이 의세 카르텔하고 이제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 대통령의 이제 의대 증원 개혁 정책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뒤집어야 된다. 이게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핑계를 대서 대통령 보고 접어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4월 1일 날 국민의힘 그 애들한테 들으라고 우리는 절대 2,000명에서 양보 없다.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가겠다. 하면서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국민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입니다. 카르텔들의 힘에 밀려갖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한동훈이 이제 지시해갖고 수도권 의원들 한 20명을 모아갖고 대통령 탈당하시라 하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5명 미만으로 모여갖고 오, 네. 대통령을 선거 기간 중에 탈당시키려 했다고 한동훈이가. 이게 역적질이 아니고 뭡니까? 그 5분은 누굴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명은 하문경이지. 당연히 한 명은 하문경이겠지. 하문경하고 그다음에 조혜진이겠죠. 실제로 입 밖에 꺼냈으니까요. 김경률이 이제 대통령의 훈수 윤담아 2,000명 정원도 협상해야 4월 1일 날 9시 11분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11시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기 전에 김경률이가 BBS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고요. 협박한 겁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의대 증원 2,000명은 절대 양보 못하는데 협상할 수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3선의 조혜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그 전에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대응책들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제의식 일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다.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다고요. 9시 1분에 이제 이 방송하고 11시에 대통령이 담화해서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국민의 의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기득권 카르텔하고 한 몸이 돼서 나를 자꾸 공격하는
한동훈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이야 그 집권 여당에 있는 카르텔한테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뽑은 하문경이 윤 대통령이 기대할 바가 없으니까 탈당해주기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다니엘님께서 어쩐지 한동훈 이상한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하문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이 마포을 자리가 원래 김경규 자리잖아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뒤에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그 주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새끼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이 당원이었다고. 아니 국민의힘이 해서 나온 대통령을 네가 나가라고 하냐고. 이분도 그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듣고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니 얘가 화가 난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화가 난 거라니까. 한동훈이가 지가 페북에 글을 못 쓰니까 하문경 보고 시켜서 대신 쓰게 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쫓아내라고. 이런 새끼들 다 쫓아내라고. 네가 갖고 들어온 쓰레기 아니냐고 이 새끼야. 한동훈이 네가 갖고 들어온 쓰레기 아니냐고. 갖고 나가라고. 네가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리라고 쓰레기장에 니만 쌀랑 나가지 말고. 하문경하고 김경률이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 근처에 발가락도 못 들어오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출당해가지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 새끼들은.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애들이잖아요. 하문경이도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애예요. 이런 애들을 갖고 와갖고 대통령한테 총질하게 뒤에서 칼질하게 하니 그나마 180도 새끼야. 내가 지금 그 표 끌어온 게 새끼야. 한동훈이 네 새끼가 표 끌어온 것보다 더 많이 끌어왔어.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어디 진짜. 하여튼 한 후보가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세계의 경일기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해? 내가 동의한다고 새끼야. 70% 국민이 동의한다고. 국민들 대다수가 다 원한다고 새끼야. 의대 정원들 빨리 좀 확충해달라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 없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총선 기간 중에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이재명 앞에서 그랬어 봐 새끼. 바로 드럼통이다 이 새끼야. 사람이 좋고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양보도 잘해주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까부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5명 서명에 동참했었던 5명 반드시 찾아내갖고 국민의힘에서 다 출당하고 영구 출당해야 됩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게. 개배녀서 그 새끼들이 계속 개지랄을 많이 떨었어요. 하니까 대통령이 못을 딱 박아갖고 51분 동안 딱 얘기한 겁니다. 본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 진정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런 게 느껴져서 다들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아니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이제 막 나가갖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정말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을 찍어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문경 같은 새끼 지켜갖고 야 대통령 출당시켜 이카고 있으니 이게 표가 나오냐고. 이게 표가 108석도 진짜 나 아니었으면 새끼야 너네들 108석도 못 받았다고.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거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까 6개월이나 걸려서 수술받고 싶지 않다. 예.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고치려고 지금 나섰으면 여당이라는 데서 도와줘야지. 그거 어떻게든 발목 잡아갖고 총선을 이제 그 무기로 해서 막 협박질이나 하고 말 안 듣는다고 출당시키려고 하니 그 당이 되겠냐고. 안 되는 게 당연하지. 108석도 감지덕지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매조지를 짓자고요. 한동훈 그 개새끼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힘을 모아갖고 우리 일치 단결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2,000명 증원 관련해서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일부 의료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 축의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37차례에 걸쳐갖고 협의해 왔다고요. 이거를 한동훈 네가 우리가 37차례 협의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의사들 정치자금 받고 쳐들어와갖고 대통령 쿠데타할 생각할 시간에 이 개자식아.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언도 하지 못한 것이지 묻고 싶다.
27년 동안 한 명 정원을 못 했다. 90년대잖아요. 90년대. 예, 90년대라니까. 97년이니까. 97년이요. 97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한 명을 못 내렸다고요. 의세 카르텔에, 강고한 카르텔에 이제 이 가로막혀갖고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대통령을 한동훈이 네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냐고, 이 개자식아. 저 새끼는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저런 개자식은. 다시는 정치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된다고.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증언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요번에 50에서 100% 사이, 그 사이에서 이제 정원을 늘리는 거를 올해 한 해만 해주시면 안 되겠냐 라고 건의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열려있다고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한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가야지. 그 108세 얻은 다음에 국민의힘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정 기조를 변화해야 된다. 왜 변하냐고. 이 기조로 계속해서 가야지. 이런 국정 기조가 계속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니 새끼들이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개새끼들아. 어디서 새끼들이 정치자금 쳐받고 와가지고 개혁하는데 방해나 차오고 있으니까 니네 당이 잘 될 턱 있냐고, 이 개자식들아.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먼저 알아보고요. 예, 미국의 케네디 JFK 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주셨어요.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 정치인이다. 이 재단에서는 1990년부터 매년 정치적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에게 매년 한 번씩 상을 주는데, 그런 거를 좀 활용하라고, 동훈아.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왜 활용 안 하냐고, 동훈아. 진짜 아우 깝깝하네 정말. 야, 네가 맨날 새끼야 출퇴근하면서 겸손 힘들 같은 거나 쳐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이거 리얼인가요? 예. 아니, 그딴 거나 새끼야 쳐듣고 있으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냐고, 이 자식아.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거 추진했으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의대 증원을 수능 11월 달인가 이때 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치면은 그럼 10월 달에 증원 발표해갖고 11월 달에 시험이 쳐집니까? 아니잖아요. 3월 20일 날 이 각 그 대학들이 자기네 대학에 이제 과별로 증원을 얼마나 할지를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3월 20일 날 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그래야지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칠 수가 있다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4월 18일 날 직장 팽개치고 대학도 때려치웠는데 수험생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 때문에 피가 마른다. 입시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대 시험하고 이공계하고 치는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 같으면은 이제 그 스펙 준비해야 될 것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결정해서 봄에 결정해야 가을에 시험을 치죠. 4월 총선 있다고 그거 결정 안 하면 올해는 증대를 못 한다니까요. 이런 거 뻔히 국민의힘에서 새끼들이 알고 있을 텐데 자꾸 쓸데없이 지금 그 총선 앞두고 왜 하냐, 총선 지나고 나서 발표하지,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 학생들은 답답하다고 이거 빨리빨리 결정해갖고 해줘야 의대를 공부를 할지 공대를 공부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17일 오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모인 한 네이버 카페에 아이의 의대 진학을 준비하던 한 학부모는 한숨만 난다. 모든 게 불안하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학부모는 이러다 수능 보고 나서 결정되는 건 아닌지 싶다고 댓글을 달았다. 같은 카페 수험생들도 당장 시험 치르는 현역들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문제가 총선 이후에도 미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는 물론 입시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들이다. 그래서 지금 4월 중하순에 다수 의대에서 수업 재개 예정해서 5월 말에 대기업 심의 및 각 대학 모집 요강이 공고가 돼야 된다고요. 5월 말에. 총선 지나고 해서 5월 말에 모집 요강 공고를 어떻게 하냐고. 총선 전에 저 전공의들 이제 휴학계 내고 막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정부가 이제 이 필수 의료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해라 명령하면 네가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잡아서 가두고 쳐넣어야 되잖아요. 총선 앞두고 잡아서 가두고 쳐넣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60% 막 올라갔고 선거에서 우리가 저 국민의힘 108석이 아니고 180석 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개새끼들이 그 의사 새끼들한테 정치자금 쳐받고 와갖고는 거꾸로 이거 빨리 대통령이 양보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그딴 식으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니 표가 나올 턱이 있냐고. 그래서 108석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통이 문제입니다. 소통 사실 노력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좀 도와라고 국민의힘 개자식들아. 8,900이 뭐냐고 8,900이. 야, 그 너네들 그 저기 당원들 단톡방에만 돌려도 8만 9만 나와야 정상이라고. 네 새끼들이 그거 안 돌린 거 아니야. 그거 안 돌리고 그 한동훈이 그 저기 뭐야 연설하고 이런 거나 쳐올렸겠지. 그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볼 부분이 많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당이 해야 돼요. 이게 홍보는 당이 해야 되는 거라고. 네. 이런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홍보를 개벤저스 이런 데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인간들아. 그 저기 한동훈이하고 짬짬해갖고 뭐 떡고물 떨어질 건 없나 이런 거나 지금 하지 말고 이 개자식들아. 윤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자기 직접 쓰셨대요. 대통령이 직접 넣으셨대요. 네. 예. 누구한테 한 얘기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이재명 당대표가 25만 원 현금 살포하는 거. 그거 저격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벤저스 그 자식 그 머리 희끗희끗한 개자식이 있거든요. 걔가 계속해서 선거기간 중에 현금 우리도 살포하자. 지난 문재인 때 그 네. 현금 살포해갖고 총선 이기고 재미 봤지 않냐. 우리도 좀 따라하자. 이런 얘기 계속해서 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해서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기조하고는 하나가 맞지도 않다.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니네들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이 자식아. 그런 거 좋을 거면 민주당 가라고. 짐 싸들고 다 민주당 가라고. 이재명 밑으로 가라고. 거기 가면 현금 살포하고 하는 거 좋아한다고. 쪼를 맞춰라고. 대통령하고 쪼를 맞출 생각을 하라고.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자식아. 그게 아르헨티나예요. 그게 아르헨티나고 그게 베네수엘라라고. 25만 원씩 살포하다가 나중에 대파가 25만 원 된 나라가. 그거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투표해갖고. 네. 근데 그거를 흔들면 그럼 대통령 뽑은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